스윙의 근본은 어깨의 회전입니다. 백스윙에서 어깨를 90도 이상 최대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팔은 얼마나 높이 들어야 할까요? 1950년대 벤 호건의 팔 높이가 가장 낮습니다. 1970년대 잭 니클라우스의 팔 높이가 가장 높습니다. 모두 다르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에 맡길 문제로 보입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선택일까요? 정확성과 파워 사이의 선택입니다. 팔이 낮으면 정확성이 좋아지고 팔이 높으면 파워가 좋아집니다. 이론적으로는 팔과 몸통의 연결이라는 개념과 지렛대 효과라는 개념 사이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팔과 몸통의 연결, 영어로는 커넥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겨드랑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벤 호건의 오른팔과 몸통은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바비 존스의 오른팔과 몸통도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오른팔은 겨드랑이에 살짝 연결된 채 최대한 높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잭 니클라우스의 오른팔만 몸통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른팔과 몸통은 잘 붙어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두 팔꿈치와 손이 만든 삼각형이 스윙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골프 채널을 보다 보면 가끔 진짜로 포박 레슨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오른쪽 겨드랑이에 골프 장갑이나 손수건을 끼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모두 커넥션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른팔은 몸통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살짝이라도 좋으니 오른쪽 겨드랑이는 붙어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할까요? 백스윙을 했습니다. 엉덩이 회전을 자제하면서 어깨를 최대한 돌렸습니다. 그렇게 몸통을 최대한 꼬는 과정에 등판의 근육들이 참여하고 옆구리의 근육들이 참여하고 복근이 참여했습니다. 몸통을 이루는 큰 근육들이 한껏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다운스윙이 시작됩니다. 몸통의 큰 근육들로부터 거대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른팔이 덜렁덜렁 따로 놀고 있습니다. 멀리는 모르겠고 공이나 제대로 맞힐 수 있을까요? 오른팔은 몸통의 에너지를 모아서 전달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몸통의 에너지는 오른팔을 거쳐 손, 샤프트, 헤드로 전달되고 임팩트 순간에 공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오른팔은 정확한 타이밍에 몸통에 붙으면서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힘껏 공을 쳐낼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를 동전 투입구, 영어로는 슬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동 판매기의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갖다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정해진 길을 따라 동전이 자동으로 흘러가면서 할 일을 합니다. 똑같은 위치로 오른팔이 이 위치로 들어오면 마지막 임팩트까지는 정해진 길을 따라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임팩트 직전에 오른팔이 정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스윙의 정점에서 오른팔이 슬롯으로 이동하기 편한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두 팔이 벌어지지 않고 오른팔이 몸통을 벗어나지 않고 겨드랑이가 살짝이라도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벤 호건처럼 오른팔을 몸통에 밀착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부터 동전을 동전 투입구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자동으로 동전 투입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잭 니클라우스처럼 오른팔이 몸통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스윙의 비밀 98페이지 지렛대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윙의 비밀은 인터넷 kpgs.net 또는 라라골프.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